중국 자동차가 정말 무섭게 세계 시장에 달려오고 있습니다. 잘하면 한국, 중국, 일본이 세계 자동차 시장의 메인스트림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우리가 잘 대처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바보세, 오늘도 미스터 신뢰성 이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차가 정말 무서운 기세로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은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자동차 수출국이 될 전망이다라는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자동차 수출이 아주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큰 관심인데, 중국이 이제 러시아에 수출을 엄청나게 늘렸고, 그리고 전기차 수요가 이제 많이 늘어나서 올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이 될 전망입니다. 중국의 연간 자동차 수출을 보니까 2021년에 우리나라를 제쳤고 2022년에 독일을 넘어섰고 올해 드디어 일본을 앞지를 전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중국에서 수출된 차량이 약 280만 대입니다. 그 중에서 전기차가 100만 대 정도 되겠고요. 이전에 비해서 전년에 비해서 74%가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주로 유럽과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가장 큰 수출국은 이제 러시아가 되겠습니다. 러시아에 이제 제재가 되면서 이제 다른 국가들보다는 중국에서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이 앞으로도 이제 몇 년 동안 세계 1위의 자동차 수출국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인데, 컨설팅 업체 알릭스 파트너스의 예측을 보니까 중국 기업이 생산하는 자동차의 해외 판매량 2030년 말까지 900만 대. 그렇습니다. 뭐 대단한 숫자인데,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22년 16%에서 2030년에는 3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상이 되면서 스위스 은행 그룹에서 중국 자동차 연구를 하고 있는 공이라는 분이 세계 자동차 산업은 향후 10년간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국 자동차 기술 연구센터에 따르면은 중국에서 BYD가 이제 대표적인 중국의 전기 자동차 회사가 되겠는데요. BYD 등 중국 자동차 기업의 판매 규모가 올해 7월 처음으로 전체 자동차 판매의 5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외국산 자동차의 판매 비율이 이제 과반을 넘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중국 브랜드의 중국 내 생산이 이제 절반을 넘어서 뭔가 이제 체계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전까지는 폭스바겐, 독일의 그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 브랜드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초 중국 자동차 기업인 BYD가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 브랜드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외국 자동차 회사들도 이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프랑스의 자동차 제조업체인 푸조라든가 르노, 이런 회사들은 시장 점유율이 중국에서 1%가 채 안 되는 이런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Build Your Dream처럼 정말 중국 자동차 시장, 국내 시장에서 50% 이상을 중국차로 채우는 정말 꿈을 이뤄가고 있네요. 네. 그렇지만 2030년 세계 자동차 시장에 대한 그 스위스 금융그룹의 예측을 보면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시장적인 측면보다 정치적인 측면,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에서 오는 부분이 더 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때 중국산 자동차 등에 대해서 수입관세를 부과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27.5%의 수입관세를 부과했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에도 인플레이션 감소법,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영향들이 있는 거게 되겠죠. 인플레이션 감소법은 이제 2022년 8월 바이든 행정부가 자동차 구매자가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 자동차를 구매할 때 최대 7,500달러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는 그러한 그 조항이 포함된 법이 되겠는데요. 또 이 법에 의하면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 사용되는 주요 광물과 배터리 부품의 일정 비율을 미국에서 현지에서 생산되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고 이러한 자동차에 대해서만 이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수출이 이제 어려운 이런 구조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큰 전기 자동차 시장이 이제 유럽 시장 진출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데 빌드 유어 드림 BYD 유럽 지사장인 마이클 슈는 유럽은 BYD의 전략적 시장이다. BYD가 2030년 말까지 상위 세계 브랜드에 들어가고 가능하다면 1위도 차지할 거다. 뭐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네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이 이제 미국의 전략적인 시장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현재 그 유럽 시장에서 중국 자동차 브랜드 점유율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네. 2021년에는 1%가 채 안 됐었는데 올해는 2.8%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올해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 제조업체의 판매 비중이 7월까지 8%이고요. 앞으로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즉 2년 뒤에는 15%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 배경에는 중국 전기차 가격이 일반적으로 유럽산 모델에 비해서 약 20% 낮은 것이 아주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가 이렇게 이제 싸게 공급이 되면 우리나라도 전기차가 늘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를 볼 날이 거리에서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볼 수도 있겠죠. 예. 9월 1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우르슬라 폰데르라이엔 위원장 유럽의 시장을 왜곡하는 중국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막대한 국가 보조금의 혜택을 받는 경쟁 업체들에 의해서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 이런 사례를 언급하면서 그 유럽연합의 한 관계자는 중국 전기차 생산업체가 보조금을 통해서 유럽에 수출되는 전기차 가격을 한 20% 정도 낮추고 있다.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했네요. 그렇습니다. 아직 중국차의 비중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은 유럽연합에서 중국차의 비중이 아주 빠르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 바로 이러한 보조금 조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그 유럽연합의 중국 전기차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는 앞으로 한 9개월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그 자동차에는 유럽연합에서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의 보조금으로 인해서 유럽연합 내의 자동차 생산업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판정이 될 경우에 있어서는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판정이 된다면은 현재 미국에서 그 중국 전기차에 27.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유럽에서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유럽 하면 자동차였는데. 그렇죠. 지금도 아직은 그렇죠. 예, 중국이 자동차 생산하는지도 몰랐었는데 지금 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 단체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자동차 산업이 약 1,300만 개 일자리를 제공하고 유럽 경제 7% 차지하고 그리고 전체 연구개발 지출의 약 이제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전기차가 유럽 진출하게 되면 정말 유럽 산업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는 중국 전기차가 이렇게 중요한 산업이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게 되겠고요. 이러한 우려에는 이제 과거의 경험이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유럽연합이 태양광 산업에서 상당히 그 선두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저렴한 중국 수입품이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태양광 패널 같은 것이 가격이 하락하였고 그 결과 유럽의 많은 제조업체들이 파산을 했고요. 현재는 그 생산량이 중국에 비해서 월등히 이제 뒤처져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되풀이지 않겠다. 이 전기차에 있어서는 이러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연합의 중국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 특히 이제 프랑스에서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가 뭐 프랑스 시장에서 이제 주도적인 위치를 뭐 잃게 돼 있잖아요. 뭐 이런 상황이면 그런 위험 때문에 제기가 됐는데 프랑스 자동차 그룹인 르노 그리고 스텔란티스에서
이런 위협에 대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랑스 자동차 업체가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별로 높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을 별로 우려하지 않으면서 유럽 시장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특히 프랑스에서 이러한 그 보조금 조사, 중국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처할 것을 갖다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중국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보조금 조사를 하게 되면은 중국이 향후에 보복을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특히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독일의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이라든가 메르세데스 벤츠, BMW 등은 이러한 보조금 조사가 향후에 중국 시장에서 반유럽 감정을 일으켜서 이들 업체의 매출에 크게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뭐 어찌 보면 이제 유럽 연합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데, 근데 중국이 이제 수출만 많이 하는 나라가 아니라 수입도 많이 하는 나라라 이제 그렇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게 이제 중국 정부가 중국 전기차 산업에 대한 유럽 연합의 보조금 조사를 노골적인 보호무역 행위다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자국 기업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였고요. 중국 외교부는 이러한 그 보조금 조사라는 것이 적나라한 보호주의 행위이며 중국 유럽 연합 간의 경제 무역 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중국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배터리 기술의 우위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자동차 산업을 장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중국이 전기 자동차 비용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분야에서 뭐 단독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원료인 리튬 처리에 있어서 전 세계 용량의 3분의 1을 통제하고 있고, 배터리 생산의 모든 측면을 지금 현재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고, 중국 전기차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게 바로 배터리에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업체가 CATL인데요. CATL은 2011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뭐 12년밖에 설립이 된 지가 안 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약 3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CATL에는 약 18,000명의 연구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2022년에는 20억 달러 이상을 R&D 예산에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그 CATL의 경쟁력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서 볼 수 있는 것이 미국의 그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인 포드가 미시간주에 35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기로 하면서 CATL의 기술 및 엔지니어링 노하우를 이용하기로 한 이런 미국이 이제 그 기술을 이용하기로 이런 사례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반도체는 뭐 미국이 앞서지만 배터리는 중국이. 그렇습니다. 전기차 생산업체인 BYD 자체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데 전체 배터리 시장의 약 15%를 점유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들 그 CATL과 BYD 배터리 생산 비용이 기가와트 시간당 약 6천만 달러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또 대표적인 배터리 생산업체인 LG와 SK의 경우에는 8,800만 달러, 그리고 또 일본 파나소닉이 또 대표적인 그 배터리 생산업체인데요. 이 일본 파나소닉은 1억 300만 달러 해가지고 중국 배터리 생산업체가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서 비용면에서 생산 비용면에서 매우 큰 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것이 바로 중국 배터리 업체의 가장 큰 경쟁력의 원천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우리도 중국 차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또 한중일이 세계 자동차 시장의 메인스트림이 된다면 또 그런 그 가까운 지리적인 이점을 통한 그런 경쟁과 협력을 통해서 세계 시장을 또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배터리와 자동차에 있어서 또 세계적인 수준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경쟁 또 협력을 하면서 어떻게 자리를 잡을지에 대해서 앞으로 또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파보세 오늘도 참 좋으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저는 댓글이 참 그립습니다.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